4번 Scale and Rolling Update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했었던 거 키워드 다시 한번 커멘트 하고요. 그리고 오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읽어야 됐었던 리딩 아티클에서 어떤 부분이 주안점이었는지 한번 리마인드 하고요. 이론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이론은 사실 도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번 언급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버전업, 버전 다운, 업그레이드, 다운그레이드, 롤백 이런 부분들이고요. 이론 대비 사실 알아야 될 건 명령 몇 개밖에 없어요. 그 이론은 복잡하고 구현은 힘들지 모르겠지만 쿠버네티스가 알아서 다 해주니까 그거 이상 필요하면 본인이 뭔가 더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유즈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차 수업에 대한 리딩 아티클을 이제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이미지, 그래서 도커 이미지하고 똑같다. 도커에서의 컨테이너 이미지와 이미지의 개념은 똑같은데 이제 풀링 할 때에 대한 폴리시를 줄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조합도 가능하다. 라는 얘기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latest 태그는 웬만하면 쓰지 말아라. 우리가 수업의 초반부로 돌아간다면 임뮤터블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더불어서 최신판이 좋은 게 아니고 안정적으로 우리가 개발해서 정의하고 시험하고 검증한 버전이 돌아가는 게 중요하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쓸 이미지를 명시해라 라는 것과 예제로서 운영체제의 변수 값을 우리가 쓸 이미지로 하나 확정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얌 파일에서 동작을 하든 뭐 이렇게 하는 거를 보여줬었죠. 오늘은 그렇게 구동하는 이미지가 컨테이너들로서 이제 동작을 할 때 필요한 만큼의 결국 쿠버네티스는 팟이죠. 필요한 만큼의 팟을 이제 늘리고 줄이는 스케일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전을 바꾸는 쿠버네티스의 공식 명칭은 롤링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롤링 기반의 업데이트 요거를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러닝 오브젝트는 스케일링 하는 부분에 대한 거를 이해하고 그거에 따른 쿠버네티스 명령어 그리고 롤링 하는 부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그거에 따른 쿠버네티스 명령어를 이해하고요. 그거를 이제 간단하게 명령 자체가 복잡하지 않으니까 실습하는 부분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자, 스케일링 한다는 거는 우리가 도커 때도 봤어요. 결국은 우리가 도커 컨테이너를 N개 실행하고 있다가 일이 늘어나죠. 주로 일들이라는 것은 결국 사용자가 요구하는 부분이 증가하는, 그래서 사용자의 요구를 처리하는 게 가장 일반적일 텐데, 그래서 사용자가 요구하는 트래픽이 증가했을 때 우리의 소프트웨어의 컨테이너 개수를 증가시키거나 반대로 사용자의 트래픽이 줄어들면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일을 할 컨테이너의 개수를 줄이거나 하는 부분이 우리 도커에 있었죠. 마찬가지예요. 다만 차이점은 이제 팟으로 개념이 바뀐 거고 우리가 만든 서비스가 디플로이먼트 컨트롤러나 리플리카 셋 컨트롤러에 의해서 동작할 때 우리가 원하는 만큼 팟을 늘리거나 줄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동의하고 우리가 이거를 쿠버네티스를 통해서 진행한다라는 부분이 다르겠고요. 그림으로 한번 본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서비스 A에 대해서 팟을 하나 가지고서 서비스를 동작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여기에 있는 디플로이먼트에 의해서 크리에이트 되고 매니지 되고 있을 때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하나인 팟을 3개를 더 추가로 할 필요가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도커에서 얘기했었던 것과 동일하게 보는 것과 같이 하나, 둘, 3개의 새로운 팟이 2개의 또 다른 노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디플로이먼트는 이거를 총체적으로 관리를 하니까 얘네들을 묶어서 하나로 관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각은 10.0대의 프라이빗한 IP 어드레스들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거를 묶어가지고 서비스 A라는 이름으로 또 IP 어드레스를 덮은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서비스 A가 하나의 팟으로 구동되다가 세 개의 팟이 추가가 돼서 네 개의 팟으로 구동이 되는 게 이제 스케일링 업이 되겠고, 스케일 다운 한다 그러면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여러 개였다가 줄어드는 그림을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도커에서 했었던 것과 같은 컨셉인데, 단지 도커일 때에는 컨테이너의 개수가 늘고 주는 것이었다면, 현재 우리인 경우에는 보는 것과 같이 팟 단위로 움직였다는 게 차이점일 것 같고요. 롤링 업데이트라는 그림은 먼저 롤링 업데이트라는 개념은 먼저 그림으로 보여주면, 자, 방금 전에 우리가 하나짜리를 하나의 팟으로 되어 있는 서비스 A를 4개의 팟으로 구동되게 지금 만든 겁니다.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버전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게 올드 버전인데 업데이트도 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으로 보라색으로 바꾸고 싶은 거고요. 보는 것과 같이 롤링이라는 것, 굴러간다는 의미죠. 그리고 화살표가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다시 오른쪽으로 이어져요. 계속. 즉, 롤링 업데이트는 쿠버네티스가 제공하는 아주 훌륭한 서비스인데, 내가 지금 초록색 버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4개의 팟을 보라색 버전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하면 어떻게 하느냐? 서비스가 절체되지 않도록 일단 보라색 하나를 만들어요. 그리고 초록색 하나에서 하는 일이 보라색으로 넘어가도록 기다리는 거죠. 자, 끝났어요. 그러면 보라색 하나, 그 다음에 초록색이 3개인 중간 과정이 있겠죠. 이건 중간 과정이에요. 우리는 임뮤터블한 그런 인프라를 타겟팅하기 때문에 버전이 섞여 있는 것은 우리가 웰컴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하나를 바꿨으니까 3개 남았잖아요. 하나 더 바꿔버리고 나머지 2개를 하나씩 하나씩 바꾸면 결국 파이널에서는 보라색 버전으로 4개가 업데이트된 팟으로 전부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외부의 IP 어드레스는 디플로이먼트 서비스가 하나만 가지고 있으니까는 바뀌진 않을 거고요. 내부의 팟들의 IP 어드레스는 IP가 생성되고 파괴될 때에 각각 본인의 IP를 가지고 생성되고 파괴되니까 당연히 내부의 팟의 IP 어드레스 다 바뀌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쪽에서 그 라벨을 가지고 이스트냐 웨스트냐를 선택한 경우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거의 확장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이 스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고 부드럽게 넘어가는 이 롤링 과정을 그림처럼 이해만 하면 돼요. 그러면 사용하는 명령은 굉장히 단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스케일 업, 스케일 다운에서 팟을 늘리고 줄이는 부분과 현재 있는 팟을 바꾸는 롤링 과정에 대한 이론적 설명이고요. 이제 실습을 통해서 각각에 대해서 이해해 보도록 해봅시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환경 설정이죠. 그래서 Setup Default State입니다. 미니쿠베를 키고 우리가 앞쪽에 등장을 했었던 지난 시간에 등장을 했었던 GCR에 구글이 제공하는 샘플에 server.js가 들어가 있는 쿠버네티스 부트캠프 이미지를 가져올 거고요. 버전 1으로 해서 가져올 겁니다. 그렇게 서비스를 디플로이 하는 과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미니쿠베 환경을 실행합시다. 교수님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쿠베를 스타트하는 것으로 시작하지요. 시간 좀 걸리겠죠? 기다려 봅시다. 시간이 좀 걸릴 테니까. 자, 진도가 나가고 있네요.
끝났어요. 자, 프롬프트가 돌아왔네요. 다음은 쿠베 컨트롤에서 디플로이먼트를 서비스를 크리에이트 할 겁니다. 부트캠프 부트캠프라는 이름으로 쿠버네티스 부트캠프라는 이름을 할 거고요. GCR에서 이미지를 가져와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이 길기 때문에 컷앤 페스트로 하죠. 자,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디플로이먼트가 된 것만 한번 확인해 봅시다. 제대로 됐는지. get deployment 보게 되면은 쿠버네티스 부트캠프 디플로이먼트가 실행이 됐는데 현재 1-1이에요. 팟 개수가 하나 필요한데 하나가 이미 실행이 됐네요. 업투데이트 1, available 1, 13초. 자, 이렇게 우리가 desired status가 팟이 하나가 실행이 되는 부분이었고 현재 실행이 된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그렇다 그러면 다음 단계는 스케일 업이에요. 현재 우리가 팟이 하나만 있는데 그것을 4개로 증가시키려고 합니다. 이때 명령은 쿠베 컨트롤의 스케일 명령입니다. 그리고 스케일 업인지 다운인지는 뒤에가 있어요. 여기 보는 것과 같이 대시고 리플리스 카스가 4, 4개를 만들어 주세요. 업다운이 사실 필요가 없죠. 디자이어드 스테이트를 대는 거니까. 뭐에 대해서 스케일 해달라? 디플로이먼트의 쿠버네티스 부트캠프에 대해서 해달라는 거죠. 자, 팟의 개수를 4개 늘리러 갑시다. 엔터. 자, 그러면 바로 스케일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늘어났는지 안 늘어났는지 한번 봐야겠죠? 따라서 앞서에 있었던 명령 쳐서 우리가 한번 구경해 볼까요? 쿠베 컨트롤. 항상 뭐 만만한 거 get all 하면 현재 팟이 4개 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다 러닝 상태이네요. 다 러닝 상태로 동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스케일 업이 됐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방금 전에 했었던 쿠베 컨트롤 디플로이먼트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get deployment 하면 4개 중에 4개가 업투데이트 최신판으로 떠 있다. 4개 모두 사용 가능하다 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명령 중에 우리가 얘네들의 IP 어드레스를 함께 보고 싶다 라고 하면 get 파츠 명령에서 owide가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보는 것과 같이 IP 어드레스들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쓰고 있는지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죠. 자, 여기서 또 우리가 뭐 익히 하는 명령들을 다 써보는 거예요. 사실은 진도 나갈 게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가 현재 이 디플로이먼트, 쿠버네티스 부트캠프 디플로이먼트의 그 이벤트 발생 상황 뭐예요? 처음에 하나가 팟이 만들어졌다가 4개가 증가한 거를 진짜로 동작하고 있는지 또 로그를 보고 싶다. 그럼 뭐가 있었어요? describe 있었어요. 그래서 deployment 중에 kubernetes.bootcamp의 deployment를 보여줘 하면 여기 보면 맨 마지막에 이벤트에 이렇게 디테일한 정보가 한 번 더 나온 것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 리플리카스에 4개가 디자이어드인데 현재 4개가 업데이트 된 상황에서 토탈 4개가 어베일러블 하다.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전부 다 확인을 할 수가 있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다음 단계는 무엇이냐? 팟을 하나씩 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앞에 있었던 명령들에 대해서 복습하는 마음이라고 했죠. 쿠베 컨트롤, describe, 팟 중에 우리가 첫 번째로 떠 있는 애 이렇게 하면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팟 단위로도 이렇게 우리가 이미지 가져와가지고 떠서 동작하는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매번 하던 것처럼 또 우리가 한번 그 컬 사용을 해서 붙어봐야겠죠? 근데 이번에는 조금 특이하게 붙으려고 해요. 특이하게 붙는다는 건 우리가 앞서에서는 이제 마스터에 해당하는 애를 항상 이렇게 IP 어드레스 확인한 다음에 클러스터 인포로 그리고 들어갔었는데
이번에는 지금 우리가 미니쿠베 쓰고 있잖아요. 미니쿠베에서 쓸 수 있는 재밌는 기능 중에 하나, 미니쿠베 IP가 있어요. 여기 보면 보는 것처럼 192.168.64.2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쿠베 컨트롤에 클러스터 인포를 치면 요 192.168.64.2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192.168.63.2 동일해요. 그래서 이 뭐 클러스터 인포로도 우리가 이 쿠버네티스 마스터의 IP를 획득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지만 지금 미니쿠베가 이 버추얼 머신 형태로 떠 있잖아요. 그래서 미니쿠베의 IP를 달라 그럼 이게 열리고 이번에는 요거를 한번 사용해 볼까 합니다. 이거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접속을 해볼 테니 지금 설명한 부분이 이제 스케일 업 하는 거 했고요. 그 다음에 디플로이먼트에서 업된 거 확인했고 와이드 명령 써가지고 그 내부에 서비스 내부에서 각각의 팟이 무슨 IP 어드레스를 쓰는지 구경했어요. 그리고 디플로이먼트 레벨에 디스크라이브를 해가지고 팟이 1개였다가 4개로 증가하는 걸 한번 확인을 했고요. 더불어서 팟 개별적으로 찍어가지고 디스크라이브를 해서 팟의 이벤트, 뭐 추가 정보들도 있지만 요거를 확인해 부분은 있었고 그 다음에 쿠버네티스의 쿠베 컨트롤 클러스터 인포가 아니고 우리가 미니쿠베를 쓰니까 미니쿠베 IP라 그래서 미니쿠베가 떠 있는 상황에서의 요 IP 어드레스를 또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컬을 외부에서 걸 때에는 두 가지가 필요했죠. 바깥에서 진입 가능한 IP 어드레스. 요거를 이번에는 쓸 거고요. 자, 그럼 이제 포트 하나 또 열어야죠. 8080 포트를 열어야 되니까 우리가 노드 포트 사용을 해가지고 여는 과정으로 요 expose IP 어드레스로 진입해 보겠습니다. 등장했죠? 요 명령을 뭐 굳이 타이핑하기보단 잘라서 실행을 해서 포트를 열었어요. 자, 그리고 한번 제대로 열렸는지 우리가 가서 봐야 될 이유가 있죠. 왜 그래요? 우리가 미니 쿠베 IP를 통해서 외부에서 접속 가능한 IP도 얻었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노드 포트 왜 했어요? 8080에 해당하는 포트 번호를 받아와야죠. 자, 그래서 디스크라이브 하고 서비스 쿠버네티스 부트 캠프 귀찮아도 이런 정도는 손으로 치세요. 포트 열렸네요. 32329. 자, 결국 우리가 사용해야 될 IP 어드레스하고 포트 번호가 열렸어요. 자, 이 경우에 보면 IP 어드레스는 여기 있네요. 자, IP 어드레스는 64.2 동일하네. 앞서와 동일해요. 192.168.64.2 포트 번호는 32329 여기 있죠. 노드 포트 번호. 자, 우리는 이렇게 이제 획득을 했고요. 얘네들을 통해서 안쪽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보는 것과 같이 이 노드 포트가 커버하는 안쪽에 있는 애들의 IP 어드레스도 저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것들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어디에 있는 애들이었냐면 우리가 쿠베 컨트롤 get hot 와이드 버전으로 하면 여기 보면은 172.17.0.4567이죠. 172.170.4에 4, 5, 6 한 개 더 7. 그래서 이 4개에 대한 엔드포인트를 앞에서 관할하는 노드 포트를 연 겁니다. 자, 이렇게 열었으니까 그럼 이제 뭐 해야겠어요? 접속해야죠, 뭐. 그쵸? 자, 컬 안 쓰면 디폴트로 HTTP지만 한번 우리가 그냥 손으로 이렇게 해서 HTTP 하고 얘네들을 타이핑한 후 짠 하면 보는 것과 같이 가져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요거를 한번 우리가 이번에는 외부에서 접속 가능하니까 컬 말고 웹브라우저로 해서 가져옵시다. 자, HTTP IP 어드레스하고 포트 번호는 이거 그대로 동일하게 해서 가져오게 해서 인터 예쁘게 가져오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추가적인 일을 할 텐데 무엇을 할 것이냐. 리프레쉬, 리프레쉬, 리프레쉬. 리프레쉬를 해보려고 해요. 자, 잠깐만. 저쪽 리프레쉬는 반응이 좀 이상하네. 자, 웹브라우저에서는 지금 약간의 오동작이 일어난 것 같은데 이게 안 바뀌었네, 얘는. 지금 우리가 이 콘솔로 실행하면 똑같은 명령을 계속 실행시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바뀌죠. SG였다가 SXG였다, NG였다가 8T였다가 NG, NG, SX. 지금 우리가 실행하고 있는 쿠버네티스 부트캠프에서 돌려주는 저 값은 그 본인의 팟 이름이에요. 지금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노드 포트 하나를 통해 가지고 4개의 팟이, 그러니까 노드 포트 뒤에 4개의 팟이 있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했죠. 이렇게. 따라서 지금 보고 있는 게 우리가 그 로그를 별도로 띄우지 않아도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아, 이런 식으로 지금 로드 밸런싱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죠? 팟들이 지금 바뀌면서 서포트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웹브라우저로도 붙을 수가 있고요. 보는 것과 같이 실제로 어느 팟이 선택이 되는지도 간단하게 볼 수가 있어요. 요거 관련돼서 질문했었던 학생이 있었는 것 같은데 관심 있으면 그 server.js 코드를 구경하면 알 수가 있죠. 지난 시간에 있었던 server.js 그거 동일해요. 그리고 웹브라우저에서도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캐시를 계속 사용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게 안 바뀌는 것 같네. 크롬으로 한번 해볼까요? 저게 안 될 리가 없는데 크롬으로 가져와서 해보면 V521B 바뀌네 얘는. 근데 84 V521B 바뀌네요 얘는. 8T 특이하네. 얘는 왜 안 바뀌었는지. 파이어폭스인데 특이하네. 자, 그래서 방금 우리가 본 것이 결국은 그래서 컬로 명령을 해가지고 미니쿱의 바깥에서 서비스 디플로이 된 거 바깥에서 진입해 봤고요. 컬러도 해봤고 웹브라우저도 해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강의노트 21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얘네가 계속 바뀌는 거를 봐서 아, 우리가 선택하고 있는 팟들이 바뀌는구나, 이거를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스케일 다운 하는 것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스케일 업 하는 거 지난 시간에 해봤는데 뭐 같은 맥락에서 다운은 지난 시간에 안 해봤으니까 다운도 한번 해보죠. 뭐 실행할 명령은 스케일 동일하고요. desired state가 replica의 2니까 이 명령을 실행하면 됩니다. 콘솔 창으로 가서 자, 실행하면 scaled,로고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스케일이 현재 됐는지 우리가 쿱에 컨트롤 get하고 deploy launch로 가면 4개였던 애들이 이제 둘로 줄었다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쿱의 컨트롤에 파트 정보, 그래서 대쇼로 와이드로 하면 아까 IP 어드레스 기억해요? 172.171.0.4567이었죠. 보면 터미네이팅 된 애가 7하고 5가 터미네이팅 됐고 4하고 6이 현재 살아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죽진 않았고요. 보는 것과 같이 아마 로드 밸런싱이라든지 이런 거 기준으로 했던 것 같은데 현재 살아있는 애들은 2개인데 IP 어드레스가 172.171.0.4와 0.6을 쓰는 애들이 살아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요거는 원래 우리의 본질은 아니었으니까 이제 우리 버전 1과 버전 2를
왔다 갔다 해보는 롤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로 넘어왔고요. 업데이트는 말 그대로 지금 동작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다른 프로그램으로 변경해서 실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롤링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보고 있는 이 딱 한 줄이 별것 아니지만 굉장히 큰 일을 참 쿠버네티스가 똘똘하게 너무나도 쉽게 잘해주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쿠베 컨트롤 명령이고요. 셋이에요. 셋이고 무엇을 셋하느냐? 이미지를 셋합니다. 무엇으로? 현재 디플로이먼트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쿠버네티스 부트캠프란 이름으로 디플로이먼트 크리에이션을 했죠. 쿠버네티스 부트캠프 디플로이먼트에서 사용한 이미지를 이걸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걸로 정하겠다는 거죠. 무엇이냐? 보는 것과 같이 조 캐털린의 쿠버네티스 부트캠프로 바꾸고 V2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미지를 썼었어요? 앞쪽에서는 우리가 사용한 이미지는 맨 처음으로 돌아가면 자, 구글 컨테이너 레지스트레이션에 있는 구글 샘플의 쿠버네티스 부트캠프를 우리가 사용을 했었어요. 이것을 뭐로 바꾼다? 구글 컨테이너가 아닌 조 캐털린이라는 사람의 쿠버네티스 부트캠프로 바꿀 거고요. 이걸 이제 V2로 우리가 할 겁니다. 따라서 구글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 있었던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디플로이 했던 걸 조 캐털린의 쿠버네티스 부트캠프로 바꾸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죠? 하지만 이것을 명령 하나로 해준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 명령은 앞서에서 봤었던 것처럼 기존에 동작하고 있는 팟들을 새로운 팟으로 하나씩 변경하는 작업을 해줄 거예요. 그 명령, set 이미지를 우리가 이제 실행해 보도록 합시다. 청소를 한번 하고 자, 엔터. 이미지가 업데이트도 됐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확인하러 한번 가야겠죠. 실제로 쿠베 컨트롤을 사용을 해서 디스크라이브를 시켜봅시다. 이벤트가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누구의? 디플로이먼트 쿠버네티스 부트캠프에 치면 자,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처음에 리플리카 셋이 부트캠프 쿠버네티스의 스케일을 업해서 하나를 했었어요. 그리고 다운해서 하나를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했어요? 다시 업 했어요. 둘이 됐네요. 다운을 했어요. 제로가 됐어요. 무슨 얘기예요? 새로운 이미지를 가지고 팟을 만들었고요. 기존의 팟을 스케일 다운해서 줄였어요. 그래서 0에서 1이 됐고 2에서 1이 된 거죠. 그리고 스케일 업을 한 번 더 해서 이제 새로운 이미지 조 캐털린의 것으로 두 개를 띄웠고요. GCR에서 가져온 애는 스케일 다운이 한 번 되었으니 또 0으로 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게 그 임인지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해야겠죠. 눈으로 확인하려면 쿠베 컨트롤에 get all 하면 보는 것과 같이 두 개가 바뀐 거를 볼 수 있어요. 위에 있는 게 desired가 0으로 됐고요. 아래에 있는 게 보는 것과 같이 desired가 2로 되어 있는 거를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실제로 이미지가 바뀐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만든 우리가 지금 실행하는 이 부트캠프에 있는 프로그램 똘똘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를 꺼냈습니다. 컬을 해봅시다. 컬 http 뭐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해서 실행하면 자 어떻게 됐어요?
v2가 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v2. 자,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로드 밸런싱도 보는 것과 같이 이제 두 개가 나뉘어져서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따라서 우리가 지금 뭘 했습니까? 그냥 명령 하나 실행했을 뿐이에요. 기존에 있는 디플로이먼트에다가 set 이미지로 단순하게 명령 하나를 실행했을 뿐인데 그 결과는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많은 일을 해준 겁니다. 결국 우리가 했던 행위들을 앞에 있었던 그림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한다면 방금 봤었던 행위는 GCR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4개 만들었다가 2개로 줄인 상태에서 결국은 조 캐털린의 것으로 하나 만들고 GCR 하나 죽이고 그 다음에 다시 조 캐털린의 것으로 하나 만들고 GCR 것 하나 죽여서 2개를 한 거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한 거죠. 이론을 이해하면 실제로 그것을 실행할 명령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라는 것. 결국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어떻게 보면 쿠버네티스에서 늘어난 것이지 실제로 손을 들고 실행해야 되는 부분은 훨씬 간편화돼 있다. 편하고 쉽고 간단하게 돼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거를 우리가 도커에서 일일이 하나하나 해준다 그러면 상당히 더 힘든 일이 될 겁니다. 되게 쉽게 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기록들이 이제 쿠버네티스 안에서 저장이 될 거고요. 그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명령이 보는 것과 같이 이제 롤아웃입니다. 기록을 볼 수도 있고요. 롤아웃 히스토리도 있고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다시 한번 버전을 바꿀 수도 있어요. 롤아웃 이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또 알아보도록 하죠. 명령이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이제 롤링을 하는 주된 역할을 하는 명령이고요. 이 히스토리라는 명령을 사용하게 되면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롤아웃 히스토리를 한 다음에 그냥 디플로이먼트의 이름을 칩시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자, 디플로이먼트를 그냥 치게 되면 2개의 리비전이 있었다. 1, 2다 라고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change code는 없어요. 이거는 별도로 내가 왜 리비전 1을 했고 왜 리비전 2를 했는지를 기록하는 사항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한 경우에는 본인이 쿠버네티스에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디플로이먼트를 최초 크리에이트 할 때, 그 다음에 셋이나 이런 거로 바꿀 때에 어떤 식으로 이력을 남길 수 있는지 찾아보면 나올 거고요. 현재 우리가 중요한 건 2번의 리비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리비전은 뭐였을까요? 대시 리비전 is 1. 그래서 돌리면 첫 번째 리비전이 디플로이먼트 앱의 쿠버네티스 부트캠프에서 있었는데 그때는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미지가 GCR.io에서 구글 샘플스 밑에 있는 쿠버네티스 부트캠프의 버전 1이었다 라는 겁니다. 최초 크리에이션 시에 대한 리비전 기록을 번호 1로 저장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예측이 되죠? 조 캐털린의 쿠버네티스 부트캠프 버전 2 이미지를 가지고 보는 것과 같이 우리가 작업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롤아웃 명령을 사용을 하면 우리가 현재 실행하고 있는 서비스 디플로이먼트에 어떤 변경이 있었는지를 볼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주된 정보가 컨테이너에 대한 변경, 볼륨에 대한 변경이 현재 정보로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쿠버네티스는 굉장히 복잡한 작업을 쉽게 해줄 수 있게 해주면서도 보는 것과 같이 굉장히 디테일한 로그 정보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준다라고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런 버전 업 얘기할 때 버전 다운 얘기도 많이 했죠.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조캐털린의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동작을 하는데 어떠한 이유로 우리가 뒤로 돌아가야 된다. 롤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롤백. 한국어로는 원상복구
혹은 원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따라서 반대로 하는 거예요, 이번엔. GCR의 팟 하나를 만들고 조 캐털린의 팟 하나를 죽이고 GCR의 팟 하나를 만들고 조 캐털린의 팟을 또 하나 죽이고 이 와중에 노드 포트는 새로 생긴 GCR의 팟을 추가하고 조 캐털린 거 하나 떨구고 다시 GCR의 팟을 연결을 하고 조 캐털린 거 떨구고 해서 네트워크도 다시 컨피규레이션을 잡아줘야겠죠. 참 쉬워요. 롤 아웃인데 이번엔 어떡하냐? 언두. 언두하면 앞서 해서 했었던 롤 아웃 작업을 취소시킵니다. 명령은 되게 쉽고요. 우리가 그래서 롤 아웃을 할 건데 중간에 구경을 해야 되니까 롤드 100이라는 게 나오면 바로 쿠베 컨트롤 get all을 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미리 한번 해놓읍시다. 쿠베 컨트롤 get all. 현재 보면 팟 두 개가 현재 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실행을 하겠어요. 방금 전에 버전 1에서 버전 2, 즉 GCR의 이미지를 가지고 팟 두 개를 띄웠던 거에서 조 캐털린의 팟으로 올라갔었죠. 다시 원복. 조 캐털린의 팟을 없애고 GCR의 팟으로 복귀합니다. 언두를 실행해서 백이 됐는데 바로 get all을 하면 보는 것과 같이 여기 보면은 일단 쳐서 보여줄게요. 자, 지금 처음에 컨테이너 크리에이션이었고 두 개가 러닝, 두 개가 터미네이션 되는 중간 결과가 나왔죠. 자, 여기 보면 여기 원래 러닝했던 애 둘 사이에 컨테이너 크리에이션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보면 그리고 팟이 여기서 보는 것처럼 두 개 이렇게 둥둥 떠 있었는데 보게 되면 팟도 여기서 원래 있었던 두 개 PH76P, PH76P, QSWND에 원래 없었죠. 세 번째 6RZ7W가 크리에이션 단계에 있었어요. 하나 만들고 하나 끊고 하나 만들고 하나 끊고 하는 작업을 하는 거고 사이즈 청소해보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어? 새롭게 만들어진 애들 팟 두 개, 중간 과정에서 다 지운 거예요. 그 다음에 디플로이먼트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히스토리 한번 볼까요? 히스토리 뭐 하면 나오겠지. 롤아웃 히스토리 부트캠프만. 그러면 2, 3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서 리비전 3를 한번 봅시다. 3 보면 다시 GCRI의 IO의 그 이미지로 다시 복구한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상황에서 뭐 이벤트가 또 궁금해요. 그러면 describe 했던 거, describe deployment 있었죠. 찾아가 봅시다. describe에 여기까지 가서 안 끊어졌네. 컬. 그래 컬 해보자. 컬 하면 버전 1으로 다시 돌아온 거를 볼 수 있죠. 자, 컬도 버전 1이고 새롭게 만든 팟에서 가져오는 걸 볼 수 있고요. 쿠베 컨트롤의 describe의 deployment 우리가 지금 장난하고 있는 쿠버네티스 부트캠프 하면 오타 쿠베가 아니고 케베라고 쳤네요. 자, 그러면 여기 되게 많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쵸? 스케일 업해서 하나, 다운해서 하나, 스케일 업해서 둘, 다운해서 제로로 떨어졌다가 다시 우리가 롤백 했죠. 그래서 다시 스케일 업으로 하나, 얘가 다시 둘이 되고 기존에 있었던 조캐털리는 하나로 줄어든 다음에 제로로 떨어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복잡해 보이는 롤백도 기존 버전으로 돌아가는 것도 정말 순식간에 서비스의 중단 없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또 우리가 롤백이라는 게 반드시 기존 단계로 돌아가는 것도 있지만 꼭 기존 단계가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작업을 했었던 단계 중에 특정 단계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크리에이션이 리비전 1이었고요. 좋게 털린으로 올라간 게 리비전 2였어요. 그리고 다시 GCR로 떨군 게 롤백, 리비전 3였죠. 리비전 2가 좋게 털린이었습니다. 그러면 좋게 털린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기억하고 있었던 원하는 지점으로. 그러면 리비전 넘버를 쓰면 돼요. 언두가 아니고 롤 아웃을 언두할 건데 to 리비전 1번으로 돌아갑니다 라고 하는 건데, 지금 상태가 1번하고 거의 동일하니 똑같은 거죠. GCR이니까 2로 갑시다. 좋게 털린으로. 그러면 현재 롤백이 되고요. 컬 버전 2로 바뀌어 있죠. 좋게 털린이 버전 2로 동작하는 거를 보여줬었어요. 자,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컬 전에 describe를 하게 되면 보는 것과 같이 이제 시간들이 막 바뀌고 추가되고 작작작작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따라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과 같이 상당히 복잡한 작업이었어요. 뭐 스케일 업, 스케일 다운이야 뭐 도커에도 있었던 거 상관이 없으니까. 하지만 롤링이라는 거는 참 복잡해 보이는 저 작업들, 특히 롤백도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것, 그리고 내가 하는 작업을 리비전으로 쌓고 원한 지점으로 돌아가는 것,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 쿠버네티스는 굉장히 쉽게 이런 걸 해줄 수 있으니까 개념만 이해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 사용할 때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지하고 레지스트리에서 이번 시간에 이제 스케일하고 폴링까지 왔고요. 결국 이런 생각이 이제 들 거예요. 아, 참 사용하기는 편하구나. 도커보다도 굉장히 많은 걸 해주는데 내가 이론만 이해할 수 있으면 실제로 손으로 뭔가 작업하는 것은 확실히 더 줄어들었다 라는 생각은 가질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언급할 만한 건 분명히 이제 GCR, 구글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서 우리가 이미 올라 있는 것들을 썼단 말이에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직접 이미지에 대한 얌 파일을 만들어서 이미지를 만들기도 하겠지만 상당량의 경우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재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거에 대한 예를 조금 보여주려고 합니다. 교수님이 그 수업 게시판 통해 가지고 요즘 그 다트라는 언어를 연재하고 있어요. 취미생활로 다트를 조금 여러 했는데 이 다트라는 랭귀지 되게 재밌는 랭귀지예요. 그래서 지금 원래 다 써놨는데 현재 49번까지 써있는 거를 일주일에 하나씩 열고 있죠. 여기 보면 다트라는 언어를 사용을 해서 여기에 이제 45, 46 컨테이너 개발, 그리고 결국은 이제 다트 기반의 HTTP 서버를 도커 컨테이너로 띄우는 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요거에 대한 글을 이제 보러 가면 아직 오픈은 안 돼 있지만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다트 HTTP 서버 띄우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다트 HTTP 서버기는 한데 약간의 차이가 있는, 그래서 이쪽 글을 보게 되면 쭉 내려가다가 오타네. 이거 잘했다. 도커 파일 생성,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게 이제 등장을 하죠. 도커 파일 등장하고 나오는데 여기 자세히 쳐다보면 일단 도커 파일을 생성하라고 한 다음에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구글 슬래시 다트 도커 이미지를 이해해서 가져오면 된다 라고 되어 있고, 도커 허브에 가서 이거 쳐다보라고 되어 있어요. 가보면 현재 도커 허브입니다. 그쵸? 구글에서 만든 다트 이미지가 등록이 되어 있어요. 꽤 많죠? 10만 개 이상 다운받아갖고 3일 전에 업데이트 될 만큼 왕성하죠. 그리고 보는 것처럼 다트 SK를 가지고 돌아가는 다트다. 이거는 뭐냐 하면 아래쪽에 설명이 나오겠지만 다트 랭귀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것들을 다 구글이 한데 묶어놨어요. 그래서 원래 다트 언어를 할 때에 설치해야 되는 도구들을
다 한 군데 모아놓은 거죠. 그리고 제가 다트 언어를 가지고 소프트웨어가 컨테이너 위에서 돌아가는 걸 짜고 싶으면 이걸 베이스로 가져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잖아요. 구글의 다트는 도커 이미지다. 소리. 잘못 눌러서 지금 우리가 지금 보는 구글 슬래시 다트가 도커의 베이스 이미지다. 이걸 가지고 네가 원하는 걸 만들어라 라고 되어 있고 최신 버전의 다트 SDK가 설치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려가 보면 어떻게 써야 됩니까? 그럼 우리 얌 파일 만든 것들 있죠. 그래서 pub spec.yam 파일을 보는 것과 같이 우리가 볼 수 있으니 이걸 기반으로 하도록 하여라 라고 되어 있고요. 아래쪽을 보면 구글의 다트 이미지를 가져올 것, 워킹 디렉토리를 이렇게 정의할 것, 그 다음에 이 public spec.yam은 뭐 여러분들은 알 필요가 없는데 이 configuration이나 뭐 이런 걸 다트에서 잡아줄 때 써요. 그래서 그 파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미지를 빌드하는 와중에 앱 디렉토리 밑에 넣고 pubgeb이라는 것은 자동으로 프로그램을 이제 설치하고 업데이트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구글의 다트 베이스 이미지 가져오고 이렇게 환경 세팅하면 끝! 이걸 가지고 도커 빌드에서 이미지 만든 다음에 러닝해라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참 쉽잖아요. 예를 들어서 파이썬도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되게 많이 설치하고 실제로 운영했죠. C++도 프로그램 설치하고 했고 중간중간에 또 플러그인들 설치했었는데 이렇게 딱 이미 구글이 다트 언어를 가지고 컨테이너 만들기 위한 게 다 해놨으니까 나는 이렇게 가져오고 세팅 맞춰라 끝 이런 거고요. 다트 언어를 가지고 웹 서버를 내가 만든다. HTTP 서버를 만든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45번 글에 설명이 됐는데 다른 베이스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구글의 다트 런타임 이런 이미지가 있어서 이거는 정말 쉬워요. 그냥 도커 파일에 한 줄만 써라. from google 다트 런타임 끝. 그리고 실행할 때에 빌드로 이미지 만든 다음에 러닝하고 우리 많이 했었던 것처럼 포트 8080에 대한 매핑 정보 있으면 이렇게만 하면 기본적으로 다트 언어로 만든 웹서버가 떠요. 요거를 이렇게 보여줬는데 이 외에도 확인은 안 해봤는데 가봅시다. 파이썬 다트 컨테이너 치면 아마 있을 거예요. 없을 리가 없어요. 자, 다트? 왜 다트? 파이썬 도커 컨테이너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뭐 도커 허브에서 제공하는 것도 있을 텐데 내가 보고 싶은 건 python.org에서 뭔가 제공하는 거를 보고 싶은데 뭐 이런 것들도 있죠. 이런 것들도 있는데 python.org에 공식적으로 떠 있는 게 없나? 파이썬은 아직 없나 보네요. 여기 있다. 비슷한 것들이 있으니 있겠지. 열려라. 자, 도커 SDK for Python. 그리고 나오네요. 비슷하게 아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바스크립트도 한번 해볼까요? 자바스크립트. 여기 있네. 역시 파이썬보다는 Node.js, 자바스크립트가 확실히 좀 더 개선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 자, 보게 되면은 Node.js로 웹앱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이거를 도커라이징 할 거냐, 도커 베이스로 컨테이너로 띄울지에 대해서 이게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Node.js 앱을 생성하는데 이런 식으로 JSON 파일 만들고 소스 코드 예제도 간단하게 나왔죠. 그리고 도커 파일 어떤 식으로 생성하는지에 대해서 얌 파일에 들어갈 베이스 이미지는 노드로 해서 12 버전으로 해라. 그래서 쭉쭉 추가적인 설명들 이게 필요하면 저러고 이게 필요하면 저러고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그래서 최근의 언어들은 이런 식으로 공식 홈페이지 Node.js 공식 홈페이지에서 어떻게 본인의 언어로 만든 프로그램들을 도커라이징 할지 나옵니다. 고도 한번 가볼까요? 고랭 도커
도커라이즈 하면은 나올 것 같은데 블로그 고랭다 노알지. 고랭다 노알지니까 공식 사이트죠. 도커닷컴 여기 또 있네. 자, 이거는 고랭기지 사이트예요. 고랭기지 사이트에서 고로 만든 언어의 그러니까 고 언어로 만든 서버를 어떻게 도커 위에서 올릴지 쭉 설명이 나오죠. 이제는 이런 양 파일들도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쭉 해가지고 요 예지 띄우면 뭐 이렇게 되나봐요. 이건 고랭귀지 공식 사이트에서 만든 도커라이제이션 기법이고 도커화하는 것. 이거는 도커에서 만든 도커 더하기 고랭 이래가지고 뭐 쭉 설명이 길게 나온 걸 볼 수 있어요. 따라서 보여주고자 했던 거는 최근에 만들어지는 언어들, 이 언어들이 대부분 또 서버 프로그램을 짤 수 있고요. 그런 경우에 언어를 만든 그 공식 사이트에서조차도 보는 식으로 어떻게 도커의 컨테이너로 띄울 건지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한다라는 점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사인먼트 하는 거에서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기존에 있는 이미지들을 이렇게 구경하고 괜찮은 것들을 미리미리 관심 있게 봐두는 것도 추후에 본인이 만들고자 하는 이미지에서 마치 클래스라든지 아니면 모듈 대사용하듯 굉장히 많은 생산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마지막 14주 수업이 남아있고요. 14주 수업은 깔끔하게 스토리지 볼륨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state list는 당연히 이제 퍼시스턴트한 스토리지가 없는 거를 얘기하겠고요. state full은 앞쪽에서 우리가 도커의 볼륨 했었죠. 그래서 정보를 저장하고 환기 유지하는 기법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13주차 강의 노트 24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